회장님 연패 그 사람이요. 지금 웃는데 눈이 안 웃어요. 아, 재미있는 말이구나. 여긴 대기업 본사 로비입니다. 사람들은 다 바쁘게 지나가는데 딱 한 명만 멈춰 서 있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요. 아이 앞엔 회장님이 서 있었고요. 그리고 회장 옆엔 늘 붙어 다니는 측근 임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고개도 안 들고 아주 작게 말합니다. 저 사람 웃고 있는데요. 눈이 안 웃어요. 순간 로비 공기가 싸해집니다. 회장은 피식 웃더니 아이한테 딱 한마디를 던지죠. 맞히면 내가 들어준다. 틀리면 내 아버지 인생부터 정리할 거다. 그리고 그날부터 정말로 정리가 시작됐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신년 소원 댓글에 남겨주시면 꼭 소원 성취하실 겁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대성물류 본사 로비는 청소 직원들의 발소리만 희미하게 울렸다.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도심의 불빛들도 아직 잠들어 있었다. 택배기사 강민주는 출입증을 목에 걸고 보안 게이트 앞에 섰다. 그의 손엔 회장 비서실로 올라가야 할 긴급 서류가 들어 있었다. 하지만 게이트의 빨간 불이 계속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했다. 시스템 오류였다. 저기 시스템이 안 돼서요. 민준이 보안 데스크를 돌아봤지만 담당자는 한참을 모니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때 보안실 문이 열리며 경비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나왔다. 강태수, 민준을 키운 양아버지였다. 태수는 아들을 보자 순간 표정이 굳었지만 곧 고개를 숙이며 데스크 직원에게 다가갔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태수는 민준의 출입증을 확인하고 수기로 출입 기록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규정상 문제없는 절차였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준은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자신보다 낮은 자세로 더 조심스럽게 일했다. 엘리베이터 도착벨이 울렸다. 로비 한쪽 VIP 전용 엘리베이터였다. 문이 열리자 정장 차림의 두 남자가 걸어 나왔다. 앞선 사람은 70을 바라보는 백발의 노인이었지만 그의 걸음은 젊은이처럼 단단했다. 대성그룹 회장 서항국. 그 옆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왔다. 전략실장 이정훈이었다. 회장님, 차량 준비됐습니다. 이정훈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기계적이었다. 서항국 회장은 고개만 끄덕이며 로비를 가로질렀다. 그 순간 보안 데스크 옆 대기석에 앉아있던 작은 그림자가 움직였다. 10살 남자아이였다. 강우진. 태수의 친아들이자 민준과 함께 자란 아이였다. 우진은 책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두 남자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학교 가기 전 아버지 근무지에 잠깐 들른 것이었는데 출입증 문제로 형이 발목 잡힌 걸 보고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다. 회장과 실장이 지나가는 순간 우진의 눈이 이정훈의 얼굴에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회장님. 로비가 얼어붙었다. 서항국 회장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다. 우진은 여전히 의자에 앉은 채로 시선만 회장에게 향했다. 옆에 그 사람이요. 지금 웃는데 눈이 안 웃어요. 정적이 흘렀다. 이정훈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굳었다. 태수는 급히 다가가 우진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회장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회장은 천천히 우진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재미있는 말이구나. 회장은 무릎을 굽혀 우진과 눈높이를 맞췄다. 우진은 피하지 않고 회장을 똑바로 봤다. 내가 본 게 맞다면 내 아버지 자리는 내가 지켜주지.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다. 하지만 그 다음 문장은 칼날 같았다. 하지만 틀렸다면 내 아버지부터 정리한다. 로비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민주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태수는 창백한 얼굴로 우진을 끌어안으려 했지만 우진은 여전히 회장을 보고 있었다. 회장은 천천히 일어나 이정훈을 돌아봤다. 이정훈은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출발하시죠, 회장님. 이정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반음 높았다. 회장은 대답 없이 로비를 빠져나갔다. 이정훈이 그 뒤를 따랐다. 차량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검은 세단이 본사 정문을 빠져나갔다. 로비엔 다시 정적만 남았다. 민주는 우진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잡았다. 우진은 여전히 엘리베이터 방향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입술이 작게 움직였다. 형, 저 사람 손가락 봤어? 계속 약지 만지작거렸어. 불안할 때 하는 거래. 선생님이 그랬어. 태수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손엔 아직 민준의 출입증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오늘 이 일이 그들의 삶을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날 오후 태수는 보안실로 호출됐다. 보안실장은 서류 한 장을 그의 앞에 내밀었다. 근무지 이동 통보서였다. 이유는 무단 수기 출입 처리였다. 규정상 시스템 오류 시 수기 처리는 허용되지만 상급자 승인 없이 진행했다는 게 문제였다. 태수는 항변하려 했지만 실장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며 손을 내저었다. 강 씨, 이건 위에서 내려온 거야. 나도 어쩔 수 없어. 태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보안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챘다. 아버지, 뭐래요? 근무지 이동이란다. 외곽 물류센터로. 민준의 주먹이 쥐어졌다. 외곽 물류센터는 본사에서 차로 2시간 거리였다. 새벽 출근이 필수였고 숙소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었다. 사실상 좌천이었다. 아버지가 뭘 잘못했는데요? 시스템 오류였잖아요. 규정대로 했잖아요.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나가던 직원들이 힐끗힐끗 쳐다봤다. 태수는 아들의 팔을 잡고 복도 구석으로 데려갔다. 민준아, 큰 소리 내지 마라. 여긴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그럼 우진이는요? 우진이가 뭘 잘못했어요? 저 애가 본 게 맞을 수도 있잖아요.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민주는 아버지의 어깨가 축 처진 걸 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 순간 복도 저 끝에서 이정훈이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민준과 태수를 스쳐 지나가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입가엔 여전히 미소가 걸려 있었다. 민주는 그 뒷모습을 보며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도록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저 여기서 밥벌이를 하는 사람들이었다. 싸울 힘도 싸울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저녁 달동네 단칸방으로 돌아온 태수는 우진을 앉혀놓고 조용히 말했다. 우진아, 앞으론 어른들 일에 함부로 말하지 마라. 알겠지?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다. 민주는 부엌 한쪽에 쪼그려 앉아 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냄비에서 김이 올라왔지만 방 안은 여전히 차가웠다. 전기장판은 절반만 켜져 있었다. 전기세를 아껴야 했다. 우진이 조용히 말했다. 형, 내가 본 게 맞아. 나 확실히 봤어. 민주는 라면 국물을 저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우진은 다시 말했다. 손가락 만진 거 말고도 눈동자가 계속 옆으로 움직였어.
뭔가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였어. 선생님 말로는 그게 거짓말하는 사람 특징이래. 민주는 국자를 내려놓고 우진을 돌아봤다. 우진은 작은 몸으로 식탁에 턱을 괴고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 의젓해서 민주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우진아, 내가 본 게 맞을 수도 있어. 그런데 지금은 때가 아니야. 우진은 수긍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단칸방의 형광등은 깜빡거렸고 창밖으론 다른 집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다. 하지만 그 작은 방 안에선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서한국 회장은 집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엔 두툼한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국내 최대 유통사와의 장기 물류 계약서였다. 이 계약이 성사되면 대성물류는 업계 부동의 1위로 올라서게 된다. 계약 금액만 3년간 5천억. 센터 인수와 노선 확장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 커진다. 회장은 펜을 들었다. 서명란이 비어 있었다. 그의 손이 종이 위로 향했다. 하지만 펜 끝이 종이에 닿기 직전 그의 손이 멈췄다. 회장은 창 너머를 응시했다. 아무 이유 없이 그저 멈췄다. 회장님? 옆에 서 있던 이정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은 대답 없이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이정훈의 얼굴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하지만 그는 곧 미소를 되찾으며 말했다. 계약 상대 측이 대기 중입니다. 오늘 서명하지 않으면 일정이 밀립니다. 알겠네.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이정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물러났다. 회장은 여전히 유리창 너머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눈이 안 웃는다. 그로부터 2시간 후 회장실에 급보가 들어왔다. 계약 상대 유통사의 최대 주주사가 금융감독원 특별감사에 착수됐다는 소식이었다. 분식회계 의혹이었다. 주가는 급락했고 거래는 일시 정지됐다. 계약은 자동으로 보류 상태에 들어갔다. 회장실은 술렁였다. 비서실 직원들이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속삭였다. 이정우는 회장 앞에 서서 보고를 올렸다. 회장님, 상대 측 내부 문제입니다. 우리 쪽은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렇군. 하지만 회장님께서 서명을 미루신 타이밍이. 이정우는 말을 흐렸다. 회장은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정우는 한 발 물러서며 덧붙였다. 혹시 회장님께서 뭔가 정보를 미리 입수하신 겁니까? 자네 생각은 어떤가? 회장의 반문에 이정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우연이겠지. 회장은 의자를 돌려 이정훈을 마주봤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다. 하지만 세상엔 우연이 너무 많네. 그렇지 않은가? 이정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회장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조용히 지시했다. 그 아이를 찾아오게. 로비에서 본 그 아이 말일세. 회장님, 그건 자네 생각은 묻지 않았네.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정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가 문을 나서는 순간 그의 입술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임원회의가 소집됐다. 주제는 계약 보류건 대응 방안이었지만 실제론 다른 이야기들이 오갔다. 회장님 판단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하지만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혹시 회장님께서 미신을 믿으시는 건 아닐까요? 속삭임들이 회의실을 채웠다. 이정우는 회의 테이블 한쪽에 앉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규칙적으로 두드려졌다. 불안의 신호였다. 하지만 그의 얼굴엔 여전히 미소가 걸려 있었다. 회장은 회의 내내 말이 없었다. 그저 창밖을 보며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빠져나간 후 회장은 혼자 남아 계약서를 다시 꺼내봤다. 서명란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그는 펜을 다시 들었다가 또다시 내려놓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눈이 안 웃는다고 했지 그 아이가. 사흘 후 달동네 단칸방 문이 두드려졌다. 저녁 8시였다. 민주는 택배 조끼를 벗어 못에 걸고 문을 열었다. 문 앞엔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다. 회장 비서실 직원이었다. 강민준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민주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의 뒤에서 태수가 몸을 일으켰다. 우진은 방 한쪽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비서는 우진을 보며 말을 이었다. 정확히는 그 아이를 뵙고 싶어 하십니다. 민주는 비서를 돌아봤다. 비서는 명함을 내밀었다. 대성그룹 회장 비서실. 민주는 명함을 받아들고 태수를 돌아봤다.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민주는 이미 알고 있었다.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로요? 네. 민준과 태수는 말문이 막혔다. 회장이 직접 이 달동네까지 온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비서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돌아섰다. 민주는 문을 닫고 방 안을 둘러봤다. 난방을 아끼느라 절반만 켜진 전기장판, 라면, 국물이 남은 냄비, 벽에 걸린 낡은 달력. 이 모든 게 초라하게 느껴졌다. 형, 회장님이 왜 와? 우진이 연필을 내려놓고 물었다.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태수가 일어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리할 것도 많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바닥을 쓸고 이불을 개고 냄비를 설거지통에 넣었다. 그리고 기다렸다. 1시간 후 문이 다시 두드려졌다. 민준이 문을 열자 서한국 회장이 서 있었다. 그는 간편한 점퍼 차림이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여전히 압도적이었다. 회장은 정중히 인사했다. 민주는 황급히 옆으로 비켜섰다. 들어가도 되겠나? 네, 네 어서 오십시오. 회장은 신발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좁은 공간이 더 좁아진 것 같았다. 태수는 급히 자리를 권했다. 회장은 방바닥에 그대로 앉았다. 그의 시선이 방 안을 훑었다. 전기장판, 못에 걸린 택배 조끼, 작은 냉장고, 접힌 이불. 우진은 책상 앞에 앉아 회장을 빤히 보고 있었다. 회장은 우진에게 다가가 눈높이를 맞췄다. 자네가 그때 내게 말한 아이구나. 네. 우진의 대답은 짧았지만 명확했다. 회장은 잠시 우진을 관찰했다. 그리고 물었다. 자네는 어떻게 알았나? 그 사람이 거짓말한다는 걸. 손가락이요. 계속 약지를 만졌어요. 그리고 눈동자가 옆으로 움직였어요. 선생님이 그게 불안하거나 거짓말할 때 나온다고 했어요.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물었다. 그럼 자네는 내 말도 거짓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나? 우진은 잠시 회장을 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은 말할 때 눈동자가 안 움직여요. 그리고 손도 가만히 있어요. 그런 사람은 거짓말 안 해요. 회장은 입가에 미세한 미소를 띄었다. 그리고 민준을 돌아봤다. 민준은 여전히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다. 회장은 그에게 말했다. 앉게. 오래 걸릴 것 같으니. 민준은 바닥에 앉았다. 태수도 조심스럽게 옆에 자리를 잡았다.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자네 아버지가 근무지 이동됐다지?
태수는 고개를 숙였다. 회장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그건 내 지시가 아니었네. 하지만 내가 막지도 않았지. 그게 내 잘못이야. 태수는 고개를 들어 회장을 봤다. 회장은 담담한 얼굴로 덧붙였다. 자네 아들이 본 게 맞을 수도 있네. 아니, 오늘 일을 보니 어쩌면 정말 맞는 것 같군. 민주는 숨을 죽였다. 회장은 우진을 다시 돌아보며 말을 이었다. 내게 도움을 줄 수 있겠나? 그 사람이 정말 거짓말쟁이인지 알아내는 걸 말일세.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은 가방에서 명함 크기 사진 몇 장을 꺼냈다. 임원 얼굴이 박힌 간단한 신분증 사본이었다. 그리고 민준에게도 말했다. 자네도 함께 도와주게. 자네 아버지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네. 민준은 회장을 똑바로 봤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며칠 내로 다시 오겠네. 그때까지 이 일은 비밀로 해주게. 회장이 문을 나섰다. 방 안엔 다시 정적이 흘렀다. 민주는 바닥에 놓인 사진들을 내려다봤다. 태수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우진은 여전히 문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형, 저 회장님은 진짜야.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다시 한번 쥐어졌다. 이번엔 분노가 아니라 결이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5장. 다음 날부터 대성그룹 본사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회장이 중요한 계약 서명을 미룬 것도 모자라 이상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어떤 직원은 회장이 회의 중에 갑자기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다고 했고, 또 어떤 직원은 회장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알 수 없는 사람과 통화를 한다고 했다. 이사회는 비상이 걸렸다. 몇몇 이사들은 사석에서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다. 회장님 연세가 이제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미신을 믿으시는 건가? 이정우는 이런 분위기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몇몇 이사들과 식사 자리를 가지며 넌지시 말을 흘렸다. 회장님께서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중요한 결정은 잠시 유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럴 땐 이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이정우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는 회의실을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숨겨둔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엔 미확인 번호로 온 메시지가 떠 있었다. 진행 상황은? 이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다. 계획대로 진행 중. 조금만 더 기다려. 메시지를 보낸 후 그는 휴대폰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거의 다 왔어. 한편 회장은 집무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엔 각종 보고서와 계약서가 쌓여 있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그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왔다. 회장님, 이사회에서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주제는 회장님 직무대행건입니다.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다. 거부하게. 하지만 회장님, 이사회 과반이 동의했습니다. 그래도 거부하게. 내가 아직 판단력을 잃지 않았네.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물러났다. 회장은 다시 혼자 남았다. 그는 서랍을 열어 작은 수첩을 꺼냈다. 수첩엔 손으로 쓴 메모들이 빼곡했다. 그중 한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눈이 안 웃는다. 마이너스 손가락 움직임 마이너스 불안 신호. 회장은 수첩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무너진 척 해야 해. 그날 밤 이정우는 고급 레스토랑 VIP 룸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엔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이었지만 그의 옷차림과 태도는 범상치 않았다.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회장이 계속 버티고 있다던데? 걱정 마십시오. 이미 이사회 과반을 확보했습니다. 조만간 직무정지안이 통과될 겁니다. 데이터는 이미 넘겼습니다. 운송단가, 노선정보, 거래처 리스트까지 전부요. 남자는 수긍하며 와인 잔을 들었다. 이정훈도 잔을 들어 건배했다. 하지만 그가 잔을 내려놓을 때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남자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눈치채지 못한 척했다. 이번 건이 끝나면 자네 몫은 확실히 챙겨주지. 감사합니다. 이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일이 탄로나면 자신은 끝이라는 것을. 하지만 돌아갈 수도 없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다. 레스토랑을 나서는 이정훈의 뒤를 누군가 조용히 따라가고 있었다. 보안실 직원 복장을 한 남자였다. 그는 이정훈이 차에 타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었다. 그리고 곧바로 다른 번호로 사진을 전송했다. 수신자는 회장 비서실이었다. 닷새 후 회장은 다시 달동네 단칸방을 찾았다. 이번엔 큰 가방을 들고 왔다. 가방 안엔 대성그룹 임원진의 사진과 조직도, 그리고 각 임원의 양력이 담긴 파일들이 들어 있었다. 회장은 바닥에 파일들을 펼쳐놓았다. 종이 냄새가 방 안에 퍼졌다. 이 사람들을 한 명씩 봐주게 해. 우진은 바닥에 앉아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민준과 태수도 옆에서 지켜봤다. 회장은 말없이 우진의 반응을 관찰했다. 우진은 첫 번째 사진을 보고 고개를 저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다섯 번째 사진에서 우진의 손이 멈췄다. 이 사람이요. 우진이 사진을 들어 올렸다. 이정훈의 사진이었다. 회장은 표정 변화 없이 물었다. 왜 그 사람인가? 말할 때 고개가 먼저 움직여요. 이미 결론 내린 사람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사진 찍을 때도 웃는데 눈은 차가워요. 우진은 사진 속 이정훈의 얼굴을 가리켰다. 입은 웃고 있지만 눈은 차갑게 보이는 표정이었다. 회장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 사람은 나와 15년을 함께한 사람이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민주는 회장의 얼굴을 봤다. 회장의 표정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어딘가 흔들리는 것 같았다. 회장은 사진을 내려놓고 우진을 봤다. 자네는 확신하나? 네. 우진의 대답은 망설임 없었다.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알았네. 이제 내가 할 일은 정해졌어. 무슨 일을 하실 건데요? 민준이 물었다. 회장은 문 쪽으로 걸어가며 대답했다. 더 무너진 척을 해야지. 그래야 저 사람이 방심하고 움직일 테니까. 회장은 문을 나섰다. 민준과 태수는 바닥에 펼쳐진 사진들을 내려다봤다. 이정훈의 사진만 따로 놓여 있었다. 우진은 그 사진을 물끄러미 보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형, 저 사람 곧 큰 실수할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해? 자신감 있는 사람은 조심하는데 저 사람은 너무 자신 있어. 그런 사람은 실수해. 민주는 우진의 어깨를 토닥였다. 우진은 여전히 사진을 보고 있었다.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다음 날부터 회장의 연기가 시작됐다. 회장은 회의 중에 갑자기 엉뚱한 말을 하거나 중요한 서류의 서명을 거부했다.
심지어 임원 이름을 헷갈려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사회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고 회장 직무정지안이 정식으로 상정됐다. 회장님의 최근 행보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회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이사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정우는 회의 테이블 끝에 앉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의 입가엔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충성스러운 신하처럼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회장은 회의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만 보고 있었다. 표결이 진행됐다. 찬성 7, 반대 3. 직무정지안이 통과됐다. 이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다. 하지만 회의실 문이 닫힌 후 회장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복도를 걸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움직이겠지 저 녀석이. 회장은 곧바로 비서를 불렀다. 비서가 다가오자 회장은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다. 강태수 씨를 조용히 복직시키게. 외곽이 아니라 본사로. 그리고 그에게 내 지시를 전하게. 이정훈 실장의 동선을 파악하라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난간을 톡톡 두드렸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직무정지 이틀 후 이정우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외부 투자사와 비밀 미팅을 잡았다. 장소는 본사에서 멀리 떨어진 고급 호텔 라운지였다. 그는 가방 안에 USB를 넣고 호텔로 향했다. USB 안엔 대성물류의 핵심 데이터가 들어 있었다. 운송단가, 노선 정보, 거래처 계약 조건까지.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의 뒤를 누군가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태수였다. 그는 회장의 지시로 조용히 본사로 복직한 후 이정훈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다. 태수는 호텔 지하주차장에 미리 도착해 기다렸다. 이정훈의 차가 주차장에 들어왔다. 태수는 기둥 뒤에 숨어 휴대폰을 꺼냈다. 카메라를 켰다. 이정훈은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었다. 그리고 가방을 꺼내 확인했다. USB가 들어있는 걸 확인한 후 그는 트렁크를 닫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태수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했다. 태수는 이정훈이 엘리베이터에 탄 후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다. 호텔 라운지는 한산했다. 이정훈은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는 남자에게 다가갔다. 남자는 지난번 레스토랑에서 만난 그 인물이었다. 태수는 라운지 입구 근처에 앉아 멀리서 지켜봤다. 두 사람은 짧게 대화를 나눴다. 이정훈이 가방에서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남자는 USB를 집어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태수는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찍었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태수는 자리를 옮겨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 순간 이정훈이 고개를 돌렸다. 태수는 급히 신문을 들어 얼굴을 가렸다. 이정훈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다가 다시 대화에 집중했다. 이제 회장은 끝났습니다. 조만간 이사회에서 회의만이 통과될 겁니다. 이정훈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태수는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다. 남자가 대답했다. 좋아. 그럼 우리도 준비를 마무리하지. 자네가 새 회장이 되면 우리 쪽과 계약 체결하는 거 잊지 말게. 당연하죠. 약속은 지킵니다. 태수는 녹음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있으면 들킬 위험이 있었다. 그는 조용히 라운지를 빠져나와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차에 타자마자 회장 비서실로 전화를 걸었다.
저 강태수입니다. 회장님께 급히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태수가 보낸 사진과 녹음 파일을 확인했다. 사진은 흐릿했지만 USB를 주고받는 장면은 명확했다. 녹음도 선명하진 않았지만 핵심 대화는 들렸다. 회장은 파일을 내려놓고 창 너머를 응시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군. 회장은 비서를 불렀다. 비서가 들어오자 회장은 조용히 지시했다. 법무팀과 내부감사팀을 조용히 소집하게. 그리고 보안실 로그를 전부 확보해. 지난 6개월치 전부. 무엇 때문입니까? 곧 알게 될 걸세.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물러났다. 회장은 다시 사진을 들여다봤다. 이정훈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다. 회장은 사진을 책상 서랍에 넣고 문을 잠갔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마지막 실수를 할 때까지 기다리겠네. 며칠간 법무팀과 내부감사팀은 조용히 증거를 수집했다. 보안실 로그, 자금 흐름 추적, 이메일 백업 복구. 모든 작업이 비밀리에 진행됐다. 그리고 일주일 후 회장실에 법무팀장과 내부감사팀장이 소집됐다. 회장은 그들에게 태수가 보낸 자료를 보여줬다. 두 사람은 자료를 보며 표정이 굳어졌다. 법무팀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건 명백한 배임입니다. 증거가 충분한가? 사진과 녹음에 더해 접근 로그와 자금 흐름까지 확보했습니다. 충분합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부감사팀장이 덧붙였다. 보안실 로그에서 이정훈 실장의 야간 접속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계좌로 컨설팅비 명목의 송금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좋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군. 회장은 두 사람에게 지시했다. 내일 이사회를 준비하게. 그리고 수사 당국과 사전 협조를 마무리하게.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회장은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때 책상이 전화가 울렸다. 비서실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회장님, 이사회에서 또 임시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내일 오전입니다. 주제는 회장 해임안 상정입니다.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다. 참석하겠네. 전화를 끊은 후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아니, 시작된다. 회장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엔 우진이 말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눈이 안 웃는다. 손가락을 만진다. 고개가 먼저 움직인다. 회장은 수첩을 덮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고맙네, 어린 친구. 그날 저녁 회장은 다시 달동네 단칸방을 찾았다. 이번엔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 민준이 문을 열자 회장은 조용히 인사했다. 방 안엔 태수와 우진이 있었다. 회장은 바닥에 앉아 우진을 봤다. 자네 덕분에 많은 걸 알아냈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은 계속 말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걸세. 자네가 본 게 정확했어. 저 사람 잡히나요? 그래, 잡힐 거야.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민준을 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자네 아버지는 복직시켰네. 그리고 자네에게도 제대로 된 자리를 주지.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의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태수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일 회의가 끝나면 다시 연락하겠네. 회장이 문을 나섰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우진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내일이면 끝나. 민주는 우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세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달 동네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다. 하지만 그 작은 방 안엔 희미한 희망이 타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대성그룹 본사 이사회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다. 이정훈도 평소처럼 회의 테이블 한쪽에 앉았다. 그의 얼굴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오늘이면 모든 게 끝난다. 회장은 해임되고 자신이 새로운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된다. 회의가 시작됐다. 이사회 의장이 안건을 소개했다. 오늘 안건은 서한국 회장 해임안입니다. 최근 회장님의 비정상적인 행보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임원들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의장이 계속 말했다. 표결에 앞서 회장님께 마지막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회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회의실이 고요해졌다. 회장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비서가 회의실 스크린을 켰다. 화면에 사진 한 장이 떴다.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이정훈이 가방을 확인하는 모습이었다. 임원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이건 무엇입니까? 한 임원이 물었다. 회장은 대답 없이 다음 화면을 넘겼다. 이번엔 라운지에서 USB를 주고받는 장면이었다. 이정훈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다. 이정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회장님, 이건 무슨 짓입니까? 회장은 그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안께, 이정훈 실장. 아직 끝나지 않았네. 회장은 다음 화면을 넘겼다. 이번엔 녹음 파일이었다. 스피커에서 이정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제 회장은 끝났습니다. 조만간 이사회에서 해임안이 통과될 겁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이정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회장은 계속해서 증거를 펼쳐나갔다. 보안실 야간 접근 기록, 내부 데이터 유출 흔적, 그리고 컨설팅비 명목으로 외부 계좌에 송금된 자금 내역까지 모든 증거가 이정훈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정훈 실장은 지난 6개월간 회사 핵심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했습니다. 운송단가, 노선 정보, 거래처 계약 조건까지. 그리고 그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자금을 받았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이정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변명하려 했다.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오해? 회장이 그를 가로막았다. 그리고 마지막 화면을 넘겼다. 이번엔 이메일 캡처였다. 이정훈이 외부 인물과 주고받은 메시지였다. 그 안엔 회장 제거 후 계약 체결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보였다. 이정훈은 말을 잃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회장은 그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자네는 15년 동안 내 옆에 있었네. 나는 자네를 믿었어. 하지만 자네는 나를 배신했지. 이정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갑자기 소리쳤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회장님은 늙었어요. 더 이상 회사를 이끌 수 없다고요.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다. 회장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다. 그래, 나는 늙었지. 하지만 자네가 방금 한 말이 바로 자네의 마지막 실수네. 회장은 비서에게 다시 신호를 보냈다. 비서가 회의실 문을 열었다. 2명의 수사관이 들어왔다. 이정훈은 뒤로 물러섰다. 이건 함정입니다. 함정? 회장이 되물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자네가 스스로 걸어 들어온 거네. 수사관들이 이정훈에게 다가갔다. 이정훈은 저항하려 했지만 곧 수갑이 채워졌다. 그는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회장을 돌아봤다.
회장은 여전히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회의실 문이 닫혔다. 임원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이사회 여러분,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회의만은 자동으로 기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갔다. 복도는 조용했다. 회장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로비엔 민준과 태수, 그리고 우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은 그들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끝났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은 우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자네가 본 게 정확했어. 고맙네. 일주일 후 태수는 본사 보안실에서 정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민준에게도 정식 직원 제안이 들어왔다. 물류센터 관리직이었다. 민준은 제안을 받아들였다. 우진은 여전히 학교에 다니며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회장은 민준 가족이 사는 곳을 찾았다. 그들은 여전히 달동네에 있었지만 이제 조금 더 넓은 방으로 옮긴 상태였다. 회장은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민준이 문을 열자 회장은 조용히 들어왔다. 방 안엔 태수와 우진이 있었다. 회장은 바닥에 앉아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자네들에게 드리는 작은 선물일세. 민준이 봉투를 열었다. 안엔 장학금 지원서와 주거 지원 서류가 들어 있었다. 민준은 회장을 올려다봤다. 회장은 담담하게 말했다. 우진이는 앞으로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을 걸세. 그리고 자네들도 좀 더 나은 곳에서 살 수 있게 도와주겠네. 태수는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은 손을 내저었다. 그리고 우진을 봤다. 자네 덕분에 회사를 지킬 수 있었네. 나는 자네에게 빚을 졌어. 우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본 걸 말한 것뿐이에요. 회장은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사실 자네들에게 할 말이 하나 더 있네. 회장은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다. 봉투 모서리엔 오래된 도장 자국이 찍혀 있었다. 민주는 그 봉투를 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회장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법무팀에서 확인했네. 이 기록이 맞다고 하더군. 태수는 봉투를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열었다. 안엔 오래된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출생 기록이었다. 민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엔 회장의 이름이 있었다. 방안이 조용해졌다. 민준은 서류를 보며 입을 열지 못했다. 회장은 천천히 말했다. 25년 전 나는 실수를 했네. 자네를 지키지 못했어. 민준은 고개를 들어 회장을 봤다. 회장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 안엔 후회와 미안함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자네를 지킬 수 있을 것 같네. 회장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민준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태수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우진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앞으로는 가족으로 지내면 좋겠네.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은 문을 향해 걸어갔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서서 돌아봤다. 그리고 우진에게 말했다. 자네가 없었다면 나는 모든 걸 잃었을 거야. 고맙네, 어린 친구.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은 미소 지으며 문을 나섰다. 방 안엔 다시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따뜻한 정적이었다. 민주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버지,
태수는 민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우진도 형의 손을 잡았다. 세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으론 달동네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그 작은 불빛들이 모여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며칠 후 대성그룹은 공식 보도자료를 냈다. 이정훈 전 전략실장의 배임 혐의가 확정됐고 관련자들도 모두 조사를 받게 됐다. 회장은 다시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회사를 정상화시켜 나갔다. 민주는 물류센터에서 성실하게 일했다. 그의 동료들은 그가 회장의 아들이라는 걸 몰랐다. 민준도 굳이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냈다. 태수는 본사 보안실에서 후배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꼈다. 우진은 여전히 학교에서 공부하며 친구들과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 어느 주말 회장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민준 가족을 찾았다. 이제 그들은 달동네를 떠나 조금 더 나은 곳에서 살고 있었다. 회장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신발을 벗었다. 거실엔 따뜻한 밥 냄새가 퍼지고 있었다. 태수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편하게 불러도 되네. 회장은 웃으며 거실로 들어갔다. 민준과 우진이 테이블을 준비하고 있었다. 회장은 그들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내가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네. 그저 가족으로 함께하고 싶어서 왔네. 민준은 회장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우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편안했다. 회장은 밥을 한 숟가락 뜨며 중얼거렸다. 이런 밥이 제일 맛있구나. 태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민주는 물 한 잔을 회장에게 건넸다. 회장은 물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도심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하지만 회장의 눈엔 이 작은 집의 따뜻한 불빛이 더 빛나 보였다. 식사가 끝난 후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앞으로도 자주 오겠네. 괜찮겠나? 언제든 오세요. 민준이 대답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향해 걸어갔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서서 돌아봤다. 그리고 우진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자네 같은 아이가 있어서 세상이 아직 희망이 있구나. 우진은 수줍게 웃었다. 회장은 문을 나섰다. 복도엔 회장의 발소리만 희미하게 울렸다. 민주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다. 태수와 우진이 그를 보며 미소 지었다. 민준도 웃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이런 따뜻한 순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